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지금 보니까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선주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 좋았네요. 코스피는 0.19% 정도 빠지고 현재 2646을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도 뭐 오를 듯 하더니 다시 쭉 빠져서 0.92% 빠지더라고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한 2,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3,200억, 기관 애들이 5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삼성은 0.69% 빠지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오르네요. 또 빠지다가 또 올라가지고 현재 0.9% 상승했고, LG엔설 3.1%, 삼바가 1.2% 올랐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6, LG화학 0.2, 삼성물산 0.3, KB금융 1.2, SDI 12.4%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0.6% 빠지고, 우선주 0.3, 기아가 0.47%, 셀트리온 1.88, 이렇게 빠지네요. 아까 좀 혼조세를 좀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찔끔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요. 우선주는 어떠냐 봤더니, 우선주는 지금 개인들이 3,8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기관 애들이 한 1,3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0.2%, 에코프로 0.1% 오르고, HLB 1.2, 알테오젠 4.8, 그리고 HPSP 2.5, 셀트리온제약 1.2, 엔케미 6.2, 레인보우 2.7, 리너공업 1.6, 신성 델타테크가 8.4, 이오테크닉스 5% 이렇게 빠집니다. 뭐 쭉쭉 다 빠지네요.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막 오르지는 않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시원하게 올라주길 바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를 봤더니 중국 상해도 한 0.2% 정도 빠지더라고요. 오전에는 좀 오더니 오후 되니까 좀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심천도 오후 되니까 그냥 쭉쭉 빠지네요. 오전에는 잘 가더니 그렇고,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로 0.91% 빠지고, 홍콩 H 0.59% 빠집니다. 일본 니케이도 한 1.2%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한 9,300만 원 정도 이상 하고 있고요. 환율은 1330.80, 0.2% 빠지고, 달러 인덱스 103.28 가리키네요. 하여튼 오늘은 참 안 좋네요. 보니까 뉴욕 증시 상승이 달갑지 않다. 누가 미국 FED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 일부 기술주 등 대형주의 실적 호조와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 그 종료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뉴욕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가운데 FED는 그 최근에 정례 회의 등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유지합니다. 신중론을 유지를 하더라. 유지를 하는데, 물가 둔화에도 여전히 FED의 그 물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ED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 상승이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5% 이상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증시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고용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긴축적인 정책에도 경제가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 FED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더더욱 늦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계속 늦춰질 것 같다. 오는 3월 20일과 2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 회의는 더욱 불확실해졌어요. FED가 지난 23년 12월 회의에서 2024년 말에는 연말 목표 금리를 기존 5.1에서 4.6%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환호하고 있다고 하죠. 1월과 2월에 확인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이전의 11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고용 수요 초과로 인해서 임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진 거죠.
FED 위원들의 생각은 금리를 충분히 인상을 하면은 과열 경제가 쉽게 되고 물가는 천천히 안정을 보일 거로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3년에 7월 금리 인상 이후 7월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3분기랑 그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은 모두 시장의 예상치, FED 위원들의 전망치를 상회를 했어요. 24년 역시 계속 경제 전망은 사형 조정되는데 이런 과정이 장기화되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유가와 상품 가격 등 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까지 통제하지 못할 경우 물가 안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뉴욕 증시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까지 오르는데 최근에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네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오를 것이고 전체적인 그 자산의 가격 상승은 향후에 미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겠냐 봅니다. 일부 미국 투자은행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자산 가격 버블 확산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FOMC 회의는 시장이 더 위협적인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더 늦추고 경제 전망 SEP를 향한 조정함으로써 하향 조정함으로써 FED의 긴축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긴축 의지는 비교적 시장 규모가 작거나 경제 체력이 약한 신흥국 시장에 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FED의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 혹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낮아요. 경제에서는 고용 시장이 더욱 위축되어야 할 거고요.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고평가된 그런 증시의 조정이 가시화되어야 할 거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 고용과 경제가 양호하고 금융시장이 유동성 장세와 기대 심리로 상승하면은 FED의 금리 인하는 6월보다는 더욱 늦춰질 것이다. 일부는 올해 연말이나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는 빨리 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2,200원으로 그냥 마무리되네요. 72,200원. 아쉽지만 700원 정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참 보니까 외인들이 많이 팔아요. 외인들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갑자기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정신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선주는 그래도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62,500원까지 갑니다. 100원 전자 마이너스 100원 전자로 모습을 끝냅니다. 하여튼 외인들은 그래도 들어와고 있어요. 외인들은 들어옵니다. 본주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버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